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 증시와 코스피 캔들 차트 월봉, 주봉, 일봉 차례로 보면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니까 지난달에 양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음봉이 굉장히 많이 자라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5월선은 살아 있습니다. 까만색이 5월선이고 5월선 위에 캔들은 있어요. 지금 이번 달 8월 달에 완성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월봉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우지수.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봐도 지금 주봉이 지금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20주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계속 5주선 위에 캔들이 있었어요. 양봉이. 이번 주에 지금 이틀간에 걸쳐서 이틀이 아니죠. 이번 주에 지금 음봉이 나타났죠. 음봉이 나타나서 지금 5주선을 깼습니다. 5주선을 깨서 이쯤 되면 주봉상으로는 20주선까지는 공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은 지금 중기 조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봉은 어떻게 됐냐면 일봉은 지금 21선이죠. 21선을 지금 깼습니다. 21선을 깼고 캔들이 21선을 한번 때린 다음에 반등이 약했어요. 그래서 다시 깨면서 쌍봉 형태로 지금 21선을 깼습니다. 이렇게 돼서 61선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이러면 하락 초기예요. 사실 이틀만 하락한 거예요. 하락 초기고 5일선이 까만색인데 이게 21선을 깨는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이게 이제 V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제 하락 초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보니까 7월 달에 지금 도치 캔들 비슷한 게 나타났어요. 사실 이게 거의 꼭지 캔들 비슷한 모양이에요. 유성형은 아니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서 팔아먹은 그런 캔들입니다. 월봉상 상당히 안 좋은 캔들이 나타났고 이런 캔들은 최근에 이번 상승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꼭지에 비슷한 캔들이 나왔거든요. 꼭지 캔들 맞습니다. 그래서 꼭지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월봉도 이틀 만에 엄청나게 자랐어요. 5월선을 지금 깼는데 이렇게 해서 이브닝 스타 꼭지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월봉상 이렇게 만들어내면 월봉 조정이 나옵니다. 월봉 조정이 나오면 이 세 달짜리가 아닌 뭐 20월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불길한 징조가 뜨긴 했습니다. 월봉상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지금 주봉 3개가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흑산병입니다. 흑산병이 뜨면서 불길한 징조고 20주선을 깼고 지금 5주선 일주일에 하나씩 깨고 있습니다. 5주선 깼고 10주선 깼고 20주선 깼고 깼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3주 조정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지켜봐야 돼요. 근데 20주선은 저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한번 20주선 딛고 올라섰는데 보통 2번 때릴 때 버티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한 시점에 어렵게 때리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월요일에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나스닥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상당히 각도를 세우면서 꼭지부터 예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반등이 나온 거예요. 반등이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지키면서 제자리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일선, 까만색 5일선의 각도가 예리하게 떨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각도가 워낙 가팔라서 지금 이 정도 121선 정도의 캔들이 왔으면 21선이랑 61선, 빨간색이 21선이고 파란색이 61선인데 이게 만날 때 정도 되는데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도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61선, 데드크로스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 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S&P 500입니다. S&P 500은 그나마 지난달에 지금 별모양이긴 한데 양봉이긴 해요. 벌모양이긴 한데 이번 달에 그래도
지금 음봉이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이 자라면서 이것도 비슷하게 이브닝 스타 비슷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닥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불길한 캔들을 만들어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5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월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5월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주봉을 볼게요. S&P 500 캔들 차트 주봉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 블랙 크로우 흑산벽 나타났습니다. 흑산벽 나타났는데 20주선은 깨지 않았어요. 나스닥보다는 약간 약하게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20주선을 지지되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S&P 500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속도가 나스닥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요. 완만하고 반등도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파란색 61선에서 지지받고 쌍바닥 만들고 한번 다시 반등해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21선에서 되튕겨서 지금 반락하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 조금 그렇죠.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21선에서 튕겨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21선이 지금 막혀가지고 21선도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이제 지난달에 완전히 양봉이었어요. 이번 달에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5월 선의 캔들이 있고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다 보기가 힘듭니다. 뉴욕 지수 보면은 캔들 차트 주봉인데 5주선은 깨졌어요. 5주선은 깨졌으니까 20주선까지 한번 깨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하락 초기다. 중기 하락 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지수 보니까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61선까지 캔들이 공격이 나왔는데 다우보다는 살짝 약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만에 떨어졌거든요. 뉴욕 지수랑 다우 지수랑 사실 나스닥이랑 반대로 가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역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스닥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아무리 강해도 나스닥이랑 같은 길을 결국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하락의 선봉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지금 도치 캔들, 양도치 캔들, 음도치 캔들,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사실 이것도 일종의 꼭지 캔들이에요. 위로 올리면서 팔고, 아래로 돌리면서 팔고, 전형적으로 팔아먹은 표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꼭지 캔들이 떴고, 거기에 또 음봉이 굉장히 깁니다. 이틀 만에 음봉이 길어서, 쌍별 비슷한, 쌍 이브닝 스타. 별이 두 개나 떴네요. 긴 양봉, 별 양봉, 별 음봉, 그 다음에 긴 음봉 해서 쌍봉이 떴는데, 더블 이브닝 스타네요. 이게 완전히 꼭지 캔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5월선도 깨졌고, 10월선도 깨졌어요. 10월선도 깨졌기 때문에 결국 20월선까지는 뭐 조정은, 각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20월선이면 상당히, 조정이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월선이 지지가 되는지 그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필반 지수는 하락세가 워낙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필반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 블랙크로우 흑산병 나타나는데 흑산병의 힘이 엄청납니다. 하나가 5주선, 10주선을 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주선 공격했고 그 다음에 10주선하고 20주선을 동시에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주선을 깨고 상당히 사실은 이게 파동의 저점까지 이미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상당히 위협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점 여기 4276 여기를 깬다면 이게 결국은 필반 지수가 꼭지를 쳤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중요하네요. 다음 주 중요한데, 다음 주에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저점을 깨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필반 지수 지금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필반 지수도 상당히 각도가 예리하게 떨어지고 있긴 해요. 지금 예리하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나스닥하고는 다르게 지금 여기 21선에서 한번 쌍봉을 만드는 관계로 21선이 지금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떨어져서 지금 61선과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갭 하락했는데 21선과 6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날 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건가, 그것도 조금 음, 봐야 될 포인트긴 하네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반등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하락에서 필반 지수로 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번에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 재발락이 일어나면 조금 제법 놀랄 만한 하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할 시점이 다가왔다. 다음 주, 그 다음, 그렇죠. 이게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해 종합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상해 종합은 월봉상 20월선 아래 5월선이 있어요. 그 아래 캔들. 하락세예요, 그냥. 옛날부터. 그리고 주봉상도 지금, 모든 이평선이 하락세예요. 하락세고, 일봉상도 당연히 61선, 21선, 5일선. 이렇게 하락세입니다. 상해 종합은 하락세고. 홍콩 항생도 월봉상 보면 20월선 아래 5월선이 있어요. 그리고 캔들도 5월선 아래 있기 때문에 하락세입니다. 홍콩 항생 하락세고. 주봉상도 거의 60주선 하락하고 있고, 20주선도 위아래로 등락하는데 하락세입니다. 5주선 아래 캔들이 있어서 하락세고. 그 다음에, 캔들 차트 일봉인데 홍콩 항생 보면은 20일, 5일, 60일 역배열되어 있어서 하락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죠.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니케이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보니까 지난달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위아래로 긴 꼬리 도치 캔들을 만들면서 꼭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꼭지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수와는 다르게 41,000, 41,000이죠. 41,000에 지금 고점, 최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바로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속임형도 아니고 속임형이었던 것 같아요. 속임형으로 떨어진 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이번 달에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금 5월선과 10월선을 동시에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지지받고 올라간 전저점 36,700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낸 그런 증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증시를 잘 보면 이게 가장 신속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주식의 향방이 세계 증시의 향방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신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이제 주봉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죠.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고점 친 다음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매수타점 돌파하고, 매수타점이 39,000불인데 돌파하고 2주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돌파하자마자 꼬리를 만들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지금 신속하게 지금 적산벽 만들면서 지금 거의 60주선까지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36,800이네요. 여기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거의 지금 쌍봉 형태의 꼭지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를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면 세계 증시는 조금 암울한 침체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증시는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0주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고점인 33,700불, 700불이 아니죠. 33,756, 여기를 지지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
일본 니케이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벌써 얼마나 빨리 떨어졌으면 200일선을 지금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기 이평을 다 깨버렸네요. 장기 이평을 깨버려서 보통 이제 정상적인 조정이라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5일선이 21선 깨고 그 다음에 61선 깬 다음에 뭔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선이 61선 이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5일선이 모든 이평선을 한 번에 다 깨버렸어요. 캔들은 지금 200일선까지 깨가지고 상당히 세계 증시가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확 줍니다. 일본 니케이. 대만 지수 한번 볼게요. 대만 지수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대만 지수도 꼭지 캔들은 나타났어요. 지금 월봉상 긴 꼬리 음봉이 나타나서 지금 꼭지인 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도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지금 까만색이 5월선이죠. 5월선을 살짝 건드려 놨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일본 증시에 비하면 아주 신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만 지수, 대만 가권 지수라고 그러나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이미 5주선, 10주선 깨졌고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선 위에 있는 정도면 이 정도면 뭐 평범한 조정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흑산병 나타났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봉을 봐야 되겠는데요. 대만 지수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이미 이것도 빨리 떨어지긴 해요. 보통 조정과는 다르긴 해요. 지금 61선 근처에서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것도 같은데 반등이 하루 나오고 그냥 바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61선 이탈해 놨고 지금은 어 다음에 반등이 나올 정도의 지점은 여기를 그렇죠. 21,140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인데 이렇게 되면 121선까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조정은 빨리 신속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볼게요. 베트남은 고점을 갱신 못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조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양봉 캔들 자체도 작고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상 그냥 5월선이 누워있고 그냥 캔들이 그 위에 있어요. 조정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5주선, 20주선 정배열되어 있지만 캔들은 5주선 아래로 내려오긴 했네요. 그래서 심한 하락은 아니지만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 일봉은 이제 역배열되어 있네요. 61선, 21선, 5일선 역배열되어 있어서 하락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베트남 증시도 저점을 이탈했어요. 저점을 이탈해서 인도 증시입니다. 인도는 제일 강해요. 인도의 월봉인데 지금 월봉이 그냥 음봉이긴 한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어요. 지난달에도 양봉이었고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캔들 차트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지금 여전히 주봉도 상승세고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 위에 약간 음봉 하나 나타났을 뿐이에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5주선이 깨지는지. 저는 뭐 인도 증시도 당연히 깨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인도 증시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지금 21선 위에 5일선이 한번 21선을 깼다가 반등 주고 재차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은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인도 증시도.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이 주식도 지금 고점을 사실 갱신을 못한 주식이에요. 지난번에 고점 갱신하다 실패하고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거예요. 5월선이 아래로 누워 있고 캔들은 뭐 위로 이번에 반등을 좀 했지만 음봉이 떨어지면서 재차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그래도 브라질 증시가 지금 60주선 지지받고 5주선이 서가지고 상승을 시도했지만 지금 3주째 음봉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조정은 상당히 조정세는 약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반등을 줄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브라질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근데 브라질 증시도 역시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면서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호주 증시입니다. 호주 어, 호주 증시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니까 5월선이 눕긴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양봉이었고 상당히 강했죠. 이번 달에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월선 터치도 안 했어요. 예, 그나마 이것도 호주 증시도 지금 이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고점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일본 증시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일본 증시는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속하게 떨어졌는데 호주 증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호주 증시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지금 8178을 돌파한 다음에 신속하게 떨어졌으면 이게 밀렸을 텐데 떨어지지 않고 꼬리는 달고 있지만 아직까지 5주선위에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이유를 알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증시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금요일에는 음봉이 크게 떨어져서 5일선하고 21선을 깨긴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예, 호주 증시도 세계 증시 조정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고점을 딱 지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호주 증시는 조정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국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캔들 차트 월봉이다. 월봉이 영국 증시는 영국 증시도 월봉이 상당히 강하네요. 지금 지난달에 양봉이었고 이번 달에만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선 살짝 깼어요. 살짝 깼고 주봉상도 보면 20주선을 안 깨고 딱 버티고 있고 5주선이 위에 지금 캔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20주선을 지키고 있어서 이게 조정이 들어왔다 말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미 조정세인데 하락세로 들어서진 않았어요. 캔들 영국 캔들 차트 일봉 보니까 그렇지만 좀 위로 올려놓고 연달아 이틀 연속 음봉을 때리면서 조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영국 증시는 61선이랑 21선이랑 역배열되어 있긴 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상승세가 아닌데 상승 시도하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상승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다기보다는 저는 올린 다음에 떨어뜨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일 닥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독일 닥스는 지금 조정 받은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고점을 갱신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 갱신 못하고 저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8월 그렇죠. 7월까지는 양봉이었는데 8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5월선 깨고 10월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 닥스 캔들 차트 주봉 보면 5주선하고 20주선하고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거의 조정은 예약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캔들이 5주선하고 20주선을 그냥 긴 음봉으로 깼습니다. 깼으니까 이거는 뭐 결국 지금 올라오는 60주선까지 조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 닥스 캔들 차트 일봉인데 일봉에서 보면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조정을 안 받으려고 모여 있는 건 아니고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한 번에 지금 깨고 있어요. 깨고 있고 지금 거의 200일선까지 지금 깰 기세로 조정이 그동안 사실 여기서 팔아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으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떠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로스톡스 50입니다. 유로스톡스 50 보면 유로스톡스는 이미 지금
월봉 자체가 흑산병이에요, 흑산병. 지금 월봉 자체가 이번 달에 8월 2일에 걸쳐서 이미 5월선 아래에 있었고 8월 1일, 2일 걸쳐서 지금 10월선을 깨놨습니다. 주봉을 보면 지금 이미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반등을 시도한 게 아니고 올려서 팔아먹고 연달아 지금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연달아 음봉이 터지면서 지금 조정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떨어져 가지고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지난번에도 120주선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4,300선인데 4,300선까지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로스톡스 50이 보니까 어, 이게 결국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졌어요. 저점도 낮아지면서 버티긴 했어요. 버텼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만약에 나스닥이 안 떨어졌더라도 결국은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가 무너질 때가 돼서 무너진 거 아닌가. 그러면 모든 증시들이 지금 그렇죠. 고점을 치고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까크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고점 친 지가 꽤 오래됐네요. 고점 친 지가 오래됐고, 이거는 한 5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스닥이 고점 치기 오래전부터 지금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뭐 새삼스럽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하락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도 이미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 있었고 5주선이 지금 60주선까지 침탈을 했습니다. 60주선에서 멈춰 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미 200일선을 그렇죠. 녹색이 200일선인데 200일선을 이미 이탈한 지 꽤 됐어요. 6월 달에 이미 이탈했고 그 아래에서 5일선이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코스피 종합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니까 코스피도 지금 꼭지 캔들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긴 양봉, 별, 그 다음에 음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석별, 영어로 하면 이브닝 스타입니다. 이브닝 스타가 만들어졌어요. 월봉상 이런 꼭지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달 음봉을 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음봉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종합지수, 주가지수 자체도 지금 60월선 자체가 2,500 정도인데 2,500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종합 캔들 차트 주봉인데 주봉 보니까 주봉에서도 도치 캔들 만들면서 이브닝 스타 만들어 놨어요. 긴 양봉, 스타, 긴 음봉 이렇게 이브닝 스타 만들어 놓고 3주간 지금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다 깼어요. 200주선까지 깼습니다. 200주선까지 깼고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상승의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0주선이 지금 아래에 있어요. 상당히 200주선이 위에 있고 뭐 참 모양이 그렇죠. 이게 정배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200주선이 너무 높고 60주선이 아래에 있어서 그런 좋은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200주선까지 깼습니다. 깼고 그래서 조정이 다음 주에 뭐 멈출 수는 있어요. 멈출 수 있는데 아까 월봉 모양을 보면 다음 주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게 반등이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코스피 종합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지금까지 항상 패턴이 뭐냐면 파란색이 61선인데 61선을 깨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반등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61선 파란색 깨면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시도를 했어요. 61선을 깨가지고 반등 시도를 했어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반등이 실패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까만색이 5일선인데 5일선이 61선에서 막혀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패턴인 거죠. 만약에 다음 주에라도 이거를 딛고 반등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지금은 이렇게 된 이상은 61선에 막혀서 떨어진 이상
이게 지금까지의 이런 61선 이탈해서 반등하는 패턴은 끝났고, 일단 반등하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장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캔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다음 주에 반등하고 이제 반락하고 이런 일이 계속 뭐 하락하면 속절이 없는 거고요. 반등하고 하락하고 뭐 그럴 텐데, 반등할 때 이게 지금 고점이 어디냐면 2800에 2700, 그렇죠. 2794예요. 2794를 이상을 가야 됩니다. 거기를 못 가더라도 아니면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저점이 2667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2667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뭔가 지금 하락세로 가지 않고 그래도 행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까만색이 5일선인데 5일선이 지금 61선에 막혀가지고 떨어지는 모양이 되면 고점이 반등해도 고점이 뭐 어느 정도 어중간하게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 하락세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피신을 해야 되겠죠.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